자, 페이지 114페이지 주기표. 주기표. 자, 주기표는 이제 그 원소들을 그 나열할 때 그때 어떤 성질의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나열 표가 주기표고, 또 이런 주기표가 나오기까지 과정인데 연도보다 순서 정도 알죠? 그래서 제일 처음 부분은 데빌라이너. 그 내용이 거의 이제 그 고1 때 배우는 내용 거의 똑같아. 이 사람은 그 새쌍 원소설인데, 물론 이 당시에는 어떤 주기표가 있던 건 아니야. 새쌍 원소설인데 그 한 쌍은 2개지? 그리고 새쌍은 몇 개? 6개. 근데 그건 아니고 얘는 3개를 한 쌍으로 다 치는 거야. 3개를 하나로 치는 거 라고 할 때 그 어떤 관계가 있냐면, 3개의 원소가 있으면 2개에 대한 원소의 원자량 평균하고 2에 대한 원자량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거. 그래서 얘는 해봤자 그 원자량으로 말했다는 거다. 원자량. 근데 이때 그 말하는 그 원소가 뭐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리튬, 나트륨, 칼륨인데 이 2개 리튬과 칼륨에 대한 그 원자량이 평균이랑, 그리고 나트륨이 그 원자량이랑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 그런 관계를 알게 된 거. 이때는 어떤 주기표가 있던 것은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알지만 리튬은 1족 2주기, 얘는 1족 3주기, 1족 4주기라는 거. 같은 조개에는 2주기, 3주기, 4주기 그 관계야.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딴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칼슘, 네.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그리고 스트론튬 3가지. 얘도 보면은 2개에 대한 원자량이 평균하고 2에 대한 원자량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참고로 마그네슘 이것은 2족 3주기, 2족 4주기, 2족 5주기. 그러니까 같은 족에는 2족 같은 족에는 3주기, 4주기, 5주기 그 관계야. 이것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관계가 좀 있구나는 거. 이거. 다시 또 누구 써있냐면 율렌즈. 그 사람은 이제 그 옥타브설인데 그 이런 그 원소들을 이제 원자량으로 나열하면 8번째마다 반복적으로 보이는 어떤 패턴이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옥타브설이라는 거. 옥타브가 이제 그 우리가 음악 시간에 하는 옥타브, 또는 뭐 피아노 옥타브 맞나? 아닌가? 아무튼 그걸 피아노는 그 한 옥타브에는 건반이 12개? 아마 그러지 아마? 근데 그 우리 또 옥타브라고 하면 우리 이제 음악 시간은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까지 총 8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옥타브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때까지 해봤자 주기표 나오기 전이야. 이제 드디어 런던은 뭐 1899년 이때 멘델레이프,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주기표를 만든 거. 최초 주기표 만들었고, 이때 만들 때 보면은 이때는 그 원자량 순서를 만들었다. 오케이? 그리고 이때 보면 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때 발견된 원소가 총 63종이야. 63종의 원소가 있는데 이 63종 원소를 전부 다 모아서 빽빽하게 해서 다 만든 것은 아니고, 나중에 발견된 원소가 들어갈 자리를 빈칸 넣어서 만들었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 빈칸에 들어갈 원소들의 그 성질을 먼저 예측한 거야. 예측에는 거의 비슷해. 거의 맞아. 오케이? 그래서 좀 더 유용한 거.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아무래도 원자량 순서를 한 거다 보니까 무엇이 약간 좀 안 맞는 거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때까지 현재 우리가 뭐 기본 이제 뭐 역사에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하면 돼요. 그다음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1900년 그때, 또는 뭐 1899년 아니면 이제 1900년.
물론 이제 1899년 아니면 1900년 이때 어떤 그 역사적인 것이 있냐면 X선 발견. 오케이? 엑스레이 발견한 거. 우리 보면 이제 손 딱 보면 손밖에 안 보이는데 X선 딱 찍으면은 뼈가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찍으면 나오는 그 뼈 모습 통해서 우리 그 나오는 그 뼈 모습 그거 통해서 우리가 이 손 속에 뼈가 어떻게 있구나 그래서 알게 된 거. 그런 식으로 보면은 X선 쪼였을 때 나오는 어떤 그 영상 화면, 그 어떤 결과물 그걸 통해서 거꾸로 그 물체는 내부는 무엇인지 거꾸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학문들도 다 발달해. 오케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면은 별의별 시험 뭐 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면 저 X선을 원자에게 쪼여 보면 어떻게 보일까? 오케이? 그래서 원자에서 X선 쪼이면 어떤 무늬가 보일 건데 어떤 그림 보일 건데 그걸 통해서 거꾸로 이제 원자 속에 있는 양분산과 몇 개인지 거꾸로부터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를 매겨. 그래서 원자 번호 매기인데 얘는 또 뭐냐 얘는 거 양성자 수가 돼. 그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를 이렇게 한 거야. 또 우리 원자는 정리 안 돼요. 원자는 중성이에요. 왜 중성이냐면 원자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온 말고 원자 속에 있는 양성자 수랑 그리고 원자 속에 있는 전자수랑 똑같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랑 똑같고 또 다른 말하면 원자수 원자 속에 있는 전자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이제 전자수는 아니고 왜 그러면 이온일 때 전자수는 또 다르게 하니까 원자일 때의 전자수 그것이 곧 원자 번호 똑같은 거. 그것이 곧 양성자수랑 다 똑같다. 그리고 그 원자는 뭐 기본 다 중성이다 보니까 딴 데 보면 뭐 중성 원자 써져 있거든. 해발자도 다 똑같아요. 원자는 전기 띄어 안 띄어? 안 띄어? 안 띄면 다 동인 거야. 당연히 그거 중성인 거. 원자가 전기를 띄면은 원자가 아니고 이온이야. 그래서 어째 아무튼 전자수는 얘는 원자일 때 전자수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원자 번호가 없었어. 없고 이때부터 드디어 원자 번호라는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1910년? 너도 까먹었다. 10년. 1910년 이때 보면 뭐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주기율표 만든 거야. 현대 주기율표. 현대 우리 쓰고 있는 주기율표 만드는데 주기율표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 그때 배열된 것은 얘는 원자 번호 순으로 했다. 원자 번호. 원자 번호 순서를 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 오케이? 왜 그러면 뻔하지만 1900년 전에는 원자 번호 없었어. 1900년 이후에 나온 거라고. 당연히 전부 다 원자 번호 없으니까 뭐야? 전부 다 원자량 순서. 이다 보니까 뭐가 약간 안 맞지. 뭐가 맞을 듯 하면서 약간 안 맞다고. 그러다가 이제 원자 번호 순으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딱 맞는 거.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주기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보면은 뭐 주기표 딱히 뭐 없던다죠. 그래서 족하고 주기인데 뭐 족은 이제 성질 같은 것을 보면 뭐 하자는 거? 족이고 다음 주기는 그 원자일 때 그때 바다 상태에서 전자 껍질 이 다 똑같은 거. 등수 같은 주기다 해주면 돼. 그래서 족은 1족부터 18족, 그리고 주기는 1주부터 7주까지 있는데 우리 책에 보면 그 주기표 나오는데 그 족 써져 있는 것이 가로 써져 있죠? 1족, 2족부터 쭉에서 18족까지 가로 써져 있지만 가로로 된 것이 족이 아니고 그 밑으로 1족, 2족 밑으로 같은 족이다 보니까 세로로 된 것이 족이다. 그리고 이제 주기의 경우는 세로로 써져 있죠? 세로 이게 세로로 써져 있지만 1주기, 2주기 그래서 옆으로 가로로 된 것이 족이다. 이것 정도 뭐 알면 돼. 그리고 같은 족 경우는 성질이 비슷해. 100% 똑같다기보다 성질이 비슷한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측에는 그 성질이 같은 이유가 뭐냐면 X 원자가 전자가 똑같다. 그리고 고1 때 배운 거. 원자가 전자가 똑같은 거다 보니까요. 그 화학적 성질이 거의 비슷한 거. 일단
또 기억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랑 그리고 뭐가 있냐면 최역의 전자. 최역의 전자.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그 이제 공통점. 공통점 경우는 뭐냐면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예요. 제일 바깥 껍질. 껍질에 있는 전자. 이것이고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화학 반응 참여. 화학 반응 참여다. 참여 여부인데, 원자가 전자는 이제 짝 겉에 궤도에 있는 전자이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이거 쭉 원자가 전자. 그리고 그다음에 최연소 전자의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짝 겉에 궤도에 있는 전자를 말하는 거. 우리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바닥인데, 바닥에 등등하면 다 틀려 이게.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에서 화학성을 쓰는데,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보면 그 짝 겉에 있는 궤도의 전자가 곧 화학 반응 전부 다 참여하는 거. 그래서 두 개만 섞어서 말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주기표에서 18쪽, 비활성체 18쪽 경우는 짝 겉에 물론 궤도의 전자가 있지. 짝 겉에 궤도의 전자가 있지만 그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18쪽 경우는 최가 전자가 2개면 8개 되는데, 근데 최가 전자가 이제 2개면 8개 되는데, 원자가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빵이다. 빵이라는 거. 18쪽만 달라. 18쪽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아. 나머지 다 같은 값을 갖는데 18쪽만 이것이 빵이야. 이거만 약간 차이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주기표 딱 할 거 없습니다. 또 114페이지, 115페이지 안녕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116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인데, 이게 뭐냐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가 전자의 원자가 전자의 수가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1쪽은 1개, 2쪽은 2개, 그다음 13쪽은 3개, 15쪽 4개, 15쪽 5개, 16쪽 6개, 17쪽 7개, 그리고 18쪽은 빵. 그런 패턴이 2주기, 3주기 각 주기마다 다 보이니까 어떤 이제 주기적 성질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기적 나타나는 까닭이다. 주기적 해봤자 원자들에 대한 어떤 이제 성질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패턴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자가 전자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패턴이다 보니까 다 그런다는 거 빠지면 돼요. 우리가 그래프 보면은 그래프 좀 잘 그려야 되고, 이것이 원자 번호에 따른 원자가 전자수. 근데 모습이 이렇게 돼요. 띵띵 재림 패턴인데, 보면은 여기는 원자가 전자가 빵이다. 빵. 너 누구니 그러면? 원자가 전자가 빵이? 그래도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이것은 얘는 헬륨. 넌 누구니? 얘는 네온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고, 얘는 같은 족이 되는 거야. 같은 족. 됐나? 그리고 이거 잘 그리면은 이거 빼고 다음 거 이것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것들 여기 이것이 전부 다는 같은 주기. 왼쪽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같은 주기 같지만 같은 주기 아니고, 됐나? 여기 보시면 뭐야? 헬륨이야. 얘는 뭐야? 베리튬. 헬륨은 1주기, 얘는 2주기. 베리튬 2주기. 그래서 얘는 서로 간에 얘는 다르다. 다른 주기. 근데 여기 보면 끝나네. 짧아. 이런 거네. 그리고 얘는 그냥 여기서 끝나면 돼. 그래서 이만큼 이고 같은 주기라는 거야. 똑같이 여기서 쭉 해서 같은 주기. 됐나? 끝나서 같은 주기. 그런 이런 패턴이야. 그리고 이제 같은 족은 같은 이제 Y가 같은 족. 됐나? 해주면 같은 족. 다시면 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 개 원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딱 한 개. 이거는 누구니? 가장 이제 이것이 뭐냐면 원자가 전자가 가장 많은 거야.
그게 누구일까? 몇 쪽? 18쪽. 18, 아니요, 10쪽. 10쪽. 그래서 11쪽에서 이주기 누구니? 그래서 17쪽 이주기. 이것이 플로린. F 플로린. 그리고 얘는 네오니. 그러니까 얘 같은 주기라는 거.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는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제 가야 돼. 처음 아래부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끼고 하는 거. 이 포인트. 같은 주기 찾는 거 또는 같은 족 찾는 거. 이 포인트. 나머지 없어요. 질문. 일단 오늘 이제 주기표까지는 별 내용 없습니다. 이게 내용이. 보자. 다음 B. 원소의 분류인데 우리가 주기표를 좀 외우면 좋아. 이게 차선인가? 일부러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하는데. 보자. 아무튼 뭐냐? 아무튼 주기표 우리가 외운 목적은 위치를 보려고 하는 거. 그 위치에 해당하는 이제 원소가 금속인지 아니면 금속이 아닌지 크게 보는데 우리가 중금속도 있지만 중금속은 금속과 비금속 성질을 이제 그 애매하게 가는 둘 다 가는 애매한 거. 그리고 중금속인데 우리 한번 해봤자 금속 아니면 비금속이야. 그렇게 좀 구별하는데 그때 경계되는 것이 뭐냐면 탄소. 탄소를 포함해서 대각선 45도 쭉 거의 긋는 모습. 이라고 할 때 그때 걸리는 것들 전부 다 그 비금속. 우리가 이제 주기표 보는 주기표에서 여기 있으면 이것이 이제 그 탄소면 물론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논하는 그 주기표는 1쪽, 2쪽 그리고 13쪽부터 18쪽까지 있는 거. 가운데 중간에 있는 그 3쪽부터 12쪽은 무시하고 나머지 그 약 끝에 있는 거. 그것만 우리 좀 하는 거. 탄소 포함해서 40부터 그것을 이렇게 걸리는 것들. 이것이 전부 다 비금속이라는 거. 비금속이고 이쪽이 금속이고. 자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이 금속이 손실이라고 하면 얘는 광택, 광택도 있고 또 열, 전기 잘 통하고 또한 그 연성과 전성 다 있다는 거야. 그 전성은 얘는 누르면 퍼지는 거. 우리가 말하면 이제 퍼짐성. 물론 이제 금속이다 보니까 손으로 누르는 것보다 이제 어떤 외부로 힘줘서 치고 하는 거 말하고. 다음에 연성은 얘는 마치 그 보면 여기 그 물엿처럼 질겨 뽑아내는 거. 얘를 우리가 하는 뽑기성. 뽑기성인데 금속 원소들 경우는 그 비금속 원소에 비해서 그 퍼지는 거, 그러니까 힘 주면 퍼지는 거, 또 잡아 빼면 이제 길게 더 늘어나는 거. 우리가 전성과 연성이 좀 좋아해요. 맞죠? 아무튼 뭐 빨리 먹지. 아무튼 금속 성질은 열, 전기 잘 통하고 또 광택이고. 근데 광택이라면 우리가 은백색 광택이라는데 은백색 광택 우리가 일반 스테인리스 광택 떠올려. 물론 이제 모든 금속이 전부 다 금백색 광택이 아니고 금은 노란 거, 노란색 광택이 아니면 구리는 빨간색 이렇게 말해. 모든 금속의 광택은 전부 다 은백색이다. 틀리면. 대개 보면 은백색 광택이 많고 은백색 광택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보면 금속의 성질은 사실 광택 있고 그다음에 열, 전기 잘 통하고 그다음에 그 연성, 전성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돼. 너무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그걸 보면 금속 원소는 주로 양이되기 쉽고 그다음 비금속은 주로 음연되기 쉽고 양은 전자가 나가는 거, 음은 전자가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제 상태는 이제 주로 금속은 주로 그 상온에서 상태가 주로 고체. 유일하게 이제 액체인 금속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은. 수은이 유일하게 이제 액체인 금속이다. 우리 상온에서 영원히 이제 액체가 아니고 우리 상온에서 액체다. 다음에 저 비금속 그리고 다음 중금속 비금속 경우는 금속의 성질과 정반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금속은 열, 전기 잘 안 통하고 또한 그 전성, 연성 별로 안 좋아. 다음 또 뭐냐? 그리고 다음 전기 잘 안 통하고 하는 거 정도 해주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보면 이제 그 흑연 전기 통합니다. 흑연은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그 모습인데 흑연 경우는
정리 통하는데 그것은 전에 우리 고일 때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자 비금속은 주로 전자를 얻어서 음해되기 쉽다. 이것도 알면 돼. 나머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중금속은 금속과 비금속 선의를 둘 다 가는 그 모습에 약간 애매한 거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어서 2번 찌는 거 보자. 2번 찌는 거. 같은 쪽 원소에 대한 건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동족 원소. 이거 동족 원소 경우는 1쪽에서 수소를 뺀 나머지 전부 다 부르는 이름이 있어. 그 이름은 뭐냐? 그 이름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고. 근데 알칼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염미성 정도 떠올리면 돼. 다음에 2조. 자, 2조 부르는 이름은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 배우는데 부르는 이름이 이제 한 가지만 있다는 것도 아닌가? 좀 봐야 돼. 그래서 이쪽은 얘는 알칼리 토금속 이렇게 말해. 알칼리 토금속이다. 토금속. 토가 뭐냐면 이제 토. 속에 많이 있는 성분이다. 그 말 뜻이야. 됐고. 다음에 자 10단적은 까먹었어. 넘어가. 한 17쪽. 17쪽은 얘는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고. 자, 이 경우는 이제 브로민. 뭐지? 다 얘네 해봤자 이제 뭐냐? 그 성질의 정말 좀 할로젠 까먹었어. 자, 11쪽 이것은 잠깐만. 자, 이거 다시 처음. 말꼬이다. 다시 처음. 많이 아까 꺼냈어. 1쪽. 얘는 수를 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알칼리 이거 알칼리. 성질은 우리 고일 때 했어. 고일 때 가볍다. 그리고 무르다. 그죠? 자, 알칼리는 주로 좀 가볍고 무르다는 특징이 좀 아닌데. 다음에 알칼리이다 보니까 물과 반응할 때 그때 액성은 얘는 염기성 끝나는 거 해주면 돼. 금속이니까 다 똑같이 이제 금속 성질 다 똑같은 거죠. 사실 뭐 연성, 간성 좋고 또 전기도가 잘 통하고 다 똑같아. 됐고 할로 없네. 됐고 1쪽. 아무튼 반성 크다는 거. 1쪽은 밑으로 갈수록 반성도 큽니다 이게. 하면 돼. 다음 11쪽. 현재 상황에서 고쳐. 얘는 그 특징은 그 상황에서 상태가 기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고체다. 우리가 이 경우는 플로린 아니면 염소 아니면 아이오딘 아니면 브로민인데 브로민 아이오딘이고 상태가 기기액고라는 거. 그리고 색깔은 그러니까 옅은 노란색, 얘는 갈색, 얘는 이제 그 자주색. 색깔 더 진해진 모습이야. 그리고 이제 반성 크다. 둘 다 반성 큰 건데 되게 그냥 가까이 면처럼 잘 반응한다. 으로. 그리고 이 경우는 수소랑 반응할 때 그때 액성은 이때 액성은 산성 뜬다. 수소랑 반응하면 하면 돼요. 나머지 없어요. 거의 고일 거 내용이니까 딱 할 거 없다. 그리고 이온일 때 뭐 플러스 1 또 마이너스 1 하면 돼요. 다음에 18쪽. 18쪽은 부르는 이제 이름인데 자주 보네. 18쪽. 이쪽은 알칼리 통성. 알칼리 통성 있고. 이걸 왜 안 하냐면은 1쪽이랑 성질은 비슷해. 딱히 많은다. 다음에 18쪽. 18쪽 이것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인데 18쪽 부르는 이름은 얘는 비활성 기체. 비활성이라고 하면 활성이 없다는 거. 활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화학 반응 이렇게 좀 떠올려. 그래서 활발히 반응하는 정도. 근데 이것도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18쪽은 우리가 그 안정한 전자 모습이고 그리고 그 하면서 까먹다.
얘는 되게 안정한 상태의 원자이다 보니까 이것을 분자를 만들 때 한 개의 원자가 꼭 한 개의 분자인 거야. 그리고 그 이론자 분자인 거 떠올리면 돼.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고일부 내용인데 딱히 뭐 없앤다냐. 해서 옆에는 117페이지 문제 풀고 끝냅니다 이거. 자 개념하기 문제. 자 이쪽 페이지만 다 풀고 끝냅니다 이거. 자 1번 빈칸. 화학 성질 비슷한 원소가 3개씩 쌍을 지어 존재한다. 답은 데베라이너. 그래서 1번은 데베라이너. 2번 문제. 자 언제나 순으로 원소를 배열하면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여기서 옥타브사 누구야? 얘는 뮌렌즈. 다음에 멘델레프 어떤 순서로 배열한 거? 원자량. 원자 번호는 모듈밖에 없어. 다음에 4번 모듈리는 어떤 순서로 배열한 거? 원자 번호. 다음 밑에 거 족은 자 주기율표의 세로조이로 다음에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수. 5번은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 성질 비슷하고. 다음 주기는 자 가로줄이고 그리고 전자 들어있는 이거 같다. 답은 얘는 전자 껍질. 또 전자 껍질 수랑 같다. 다음에 자 알고 주기를 나타내는 과정은 원자 번호에 따라 수랑.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전해되고 있다. 아래는 원소의 분류. 8번 아니 9번 뭐야? 8번 이거 원소는 주기표의 왼쪽과 가운데 위치. 답은 뭐야? 금속. 그래서 주기표의 그 가운데랑 그 왼쪽에 있는 것이 금속이고. 다음에 어떤 이온이 되기 쉽다? 답은 양이온. 양이온 되기 쉽다. 다음에 자 10번 빈칸. 이것은 자 주기표 오른쪽에 위치하고 누구냐? 비금속. 그렇죠. 그래서 비활성화된 비금속이고. 그리고 다음 거 옆에 거 보면 18쪽 원소를 제외한 원소들은 어떤 이온 되기 쉽다? 이거 아니나? 그럼 9번에 양, 그렇죠? 양이온. 다음에 11번은 음이온. 그렇죠? 자, 1번 문제. OX 10번일 거. 주기표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인데 데빌라이너가 세상 원소는 현재 주기표에서 같은 주기? 아니야 같은 족. 족. 지금 와서는 같은 족이구나. 그런데 다음에 두 번째 거. 뮌렌즈 옥타브산의 현재 주기표에서 주기 개념이 시초 목표였다. 맞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야. 맞는 말 동감이. 세 번째 거. 멘델레프는 원소들을 원자번 순서로 배려한 거? 이제 틀을 수 있어. 얘는 이제 원자랑 순서로 배려한 거야. 아니 뭐야? 원자랑 순서? 그렇죠. 세 번째 거 X. 다음 2번 문제. 알마늄을 고르시오. 일단 이것은 문제 쉬우니까 2번, 3번, 4번 세 문제 먼저 풀어봐요. 먼저 풀어. 그리고 저거 풀어. 세 문제까지 풀어. 세 문제. 일단 문제 쉬우니까 이제 패스하고 4번 문제. 4번 문제. 여기 보면은 그 표 그러니까 박스에 나와져 있는 거기 나와져 있는 걸 보면 A는 1S에 2개 그리고 B는 1S에 2개 그리고 2S에 2개. 그럼 C는 1S에 2개 2S에 2개 그리고 2K에 4개. 2개? 2개 그리고 그 다음에 T는 1S에 2개 2S에 2개 그리고 2P에 4개. 그 다음에 E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그리고 3S에 2개 3S에 2개 그리고 3P에 2개.
라고 할 때 문제 첫 번째 거. 자, 일단은 그 원자의 전자물질인데 문제 잘 봐야 돼. 전부 다 바다 상태라는 거 확인하는 거. 바다에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냥 하면 돼. 편하게. 그리고 문제의 경우는 그 원자에서 전자물질이 다 주어지는데 항상 모든 문제마다 그 원자에서 전자물질이 다 주어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온일 때 전자물질이 다 주어지고 물어보는 것은 원자를 물어봐. 원자. 이온을 주고 원자를 물어본다고. 그거 좀 주의 좀 해야 돼. 첫 번째 거 같은 주기. 먼저 몇 주기? 1주기. 주기는 1주기. 1주기. 얘는 2주기. 얘는 2주기.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 같은 주기는 자 BC 하면 돼. 다음에 두 번째 거 같은 쪽. 같은 쪽인데 자 A는 무슨 몇 쪽? 1쪽. A는 몇 쪽? A는 18쪽. 18쪽. 얘는 2조. 2조. 얘는 14조. 2조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꼭지에는 모든 전자의 수. 이것이고 조개에서 그 1이자의 수 똑같아. 얘는 14조이고 얘는 16조. 얘는 아이고 14조. 두개 똑같네. 그래서 C하고 E. 잘 헷갈리면 돼. 자, 금속. 자, A는 누구니? 실제로. 헬륨. 헬륨. 또 누구니? 얘는 리튬. 아, 리튬. 헬륨. 얘는 탄소. 탄소. 얘는 산소. 얘는 자, 14조 3주기. 얘는 주소. 자, 금속은 이 헬륨. B밖에 없네. B. B밖에 없네. 헬륨. 이렇게 잘 비교하면 되고. 네. 끝.